상주 FM 93.9MHz 오늘의 상주 소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손새별입니다. 12월 첫째 주 한 주간의 상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해드리는 모든 내용은 상주방송의 보도자료를 인용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상주소방서는 가을철 산불 예방 및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서 목조 문화재인 연수암을 대상으로 화재 발생 시 유관기관과 신속한 공조체계 구축 및 화재 진압을 위한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화재에 취약한 목조 문화재의 초기 대응 능력을 확보하고 상주소방서와 상주시청 등 90여 명이 참여해 연수암의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한 화재 진압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됐습니다. 중점 훈련 사항으로는 목조 문화재 관계인 초기 대응 능력 제고와 건축 구조,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화재 진압 대응 능력 향상, 산불 방어선 구축, 유관기관의 임무 구성 및 역할 분담을 통한 공조체계 구축 등입니다. 김진욱 상주소방서장은 목조 건축물로 지어진 전통 사찰은 화재에 매우 취약하며 사찰의 지리적 특성상 대형 산불 화재로 확산될 우려가 높다며 관계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훈련을 실시해 화재 예방 및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5일 경상북도 상주교육지원청은 2024년 상주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발전적인 추진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020년 경상북도 교육청과 상주시의 업무협약 체결로 시작되어 2023년까지 4년간 운영되었습니다. 업무협약의 연장으로 2024년부터 27년까지 운영되는 상주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실무위원회는 현재 지역 내 민관학의 다양한 직국에서 20여 명 정도로 구성돼 있으며 온라인 만남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오프라인 만남을 통해서 사업 진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4년 상주 미래교육지구 사업 추진 경과보고와 5년차를 맞은 상주 미래교육지구의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상주 공업고등학교는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을 바꾼다를 주제로 도박 예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상주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담당 전문 강사를 초빙해 이루어졌으며 학생들이 도박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강의는 도박의 정의와 유형, 중독의 단계 및 예방 방법 등을 다뤘으며 실생활 사례를 통해 청소년들이 쉽게 공감하고 실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전달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을 진행한 박영수 강사는 도박은 단순한 오락의 수단이 아닌 심각한 중독과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임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청소년들이 올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는 방법과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교육에 참여한 한 학생은 사이버 도박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단순한 호기심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깨닫고 앞으로 건전한 가치관을 가지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상주시 상하수도 사업소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 중순 해빙기까지 상주시 공동우물 3개소, 남산공원 주차장과 만산주차장, 300테마공원의 공동우물 3개소에 대한 이용을 중단합니다. 이번 공동우물 이용 중지는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동절기 기온 저하로 인한 시설물과 소독장치, UV 살균장치의 동파 방지, 그리고 미끄러짐 사고 등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며 내년 해빙기에 신속히 시설물 정비를 실시해 다시 개방할 예정입니다. 상주시 보건소는 안전한 음식 문화를 조성해 외식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선진화된 식문화를 보급하기 위해서 2024년 상주시 안심식당 250개소를 지정했습니다. 안심식당은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 제공, 위생적인 수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식사 문화 3대 실천 과제를 준수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상주시는 기존 안심식당 200개소에서 지난 10월 50개소를 추가 지정해 총 250개소의 안심식당을 운영 중입니다.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음식점에는 안심식당 지정 표지판, 위생모와 수저집 등의 위생용품 지원과 상주시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홍보 혜택이 주어집니다.
안심식당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3대 실천수칙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불이행 시 지정 취소 등 사후 관리에 철저히 할 예정입니다. 상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1월 29일 포도재배 농업인 200명을 대상으로 포도 수확 후 재배 관리 및 저장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교육의 핵심은 고온으로 문제시되었던 포도의 생리장애 부분을 포도 수확 후 철저한 재배 관리를 통해 향후 고품질 포도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으며 최근 샤인머스켓 가격 하락에 따른 포도 유통 정보 획득을 위해서 전문 경매사를 통해 알아보는 포도 유통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기상 변화에 따른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 기상재해 조기 경보 서비스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을 통해 상주 포도의 중점 사항을 알리고 문제점을 인식하는 한편 이를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 제공과 유통정보 사전 획득으로 가격 변동에 대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조기경보 서비스 교육을 통해 농작물 재해에 사전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알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상주시 보건소는 2024년 찾아가는 작은 보건소를 2월부터 11월 말까지 총 40회차 9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주민들의 큰 호평 속에 인기리에 종료했습니다. 찾아가는 작은 보건소는 보건소 내 각 부서와의 연계를 통해 원스톱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심뇌혈관 질환 예방, 감염병 예방, 금연, 절주, 영양, 구강 건강, 신체 활동 강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민 맞춤형 교육과 홍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자가 건강관리 역량 강화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원스톱 건강관리 서비스로 인기리에 종료된 이 프로그램은 2025년도에도 보건소의 다양한 자원들과 연계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시민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상주시가 제작 지원한 TVN 새 토일 드라마 사랑은 외나무다리에서가 11월 23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9시 20분에 방영됩니다. 드라마 사랑은 외나무다리에서는 원소의 집안에서 같은 날 같은 이름으로 태어난 남녀 두 주인공이 18년 만에 재회해 펼치는 전쟁 같은 로맨스를 담은 드라마입니다. 두 주인공의 파란만장한 사랑 이야기와 함께 상주시의 관광지와 특산물이 아름답게 조명됩니다. 상주시는 지난 2023년 TVN 드라마 무인도의 디바를 시작으로 여러 드라마를 통해 지역 관광 명소를 선보이며 전국의 관광객과 방송 제작사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 사랑은 외나무다리에서를 통해서는 상주시의 대표 관광 명소뿐만 아니라 추억을 자극하는 친근하고 정감 있는 장소들도 함께 소개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최하고 상주시가 후원하는 연말연시 이웃돕기 성금 모금 캠페인인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이 12월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은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이뤄지며 해당 기간에 현금 또는 현물 등을 기부하면 상주시 모금액으로 환산돼 상주시 실적에 포함됩니다. 희망 2025 나눔 캠페인 시행 첫날인 10월 2일 월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약 30분간 상주시청 중앙로비에서 출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랑의 열매 달기 행사 및 나눔 캠페인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캠페인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홍보 물품에 부착했으며 QR코드로 접속하면 기부 사이트로 연결돼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기부를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시청 사회복지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QR코드 등 다양한 접수 경로를 통해 모금된 성금은 캠페인 종료 후에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상주시에 분배되어 개인 긴급 지원과 사회복지시설 지원, 저소득층 주택 개보수 사업 등 상주시의 어려운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에 배분될 계획입니다. 상주시 상록회는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위한 김장김치 120박스를 기탁했습니다. 기탁한 김장김치 중 20박스는 상록회에서 직접 재향군인회 및 행복재활원으로 전달하고 나머지 100박스는 관내 저소득층 가정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상록회는 매년 이웃들을 위한 활동으로 연탄 배달 봉사와 김장김치 나눔 등 여러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내 9개 중고등학교에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청소년을 지원하는 활동에도 관심을 가지고 왕성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5 상주 곡감축제가 내년 1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태평성대 경상가면공원에서 개최됩니다. 곡감축제의 일환으로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 또는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곡감 조명 등을 설치했습니다. 곡감 조명 등 설치는 동아아파트에서 상주시청, 서문사거리, 파스코찌 앞 구간과 상주 종합버스터미널부터 중앙사거리, 복룡 지하차도 앞 구간으로 올해 12월 13일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내년 1월 말까지 시가지를 밝혀줄 예정입니다.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 및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4개소의 포토존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상주시는 왕산역사공원에서 희망과 화합의 불빛을 밝히는 성탄트리 점등식을 개최했습니다. 상주시 기독교 총연합회의 주관으로 열린 이날 점등식에는 기독교 신도와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따뜻한 연말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내년 1월까지 점등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성탄트리 점등 기간 중에는 성탄절을 주제로 한 UCC 영상제와 포토존을 운영해서 소정의 시상과 선물도 증정할 예정입니다. 지난 3일 상주시는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 취약 분야 공직자 역량 강화 및 청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공사와 용역, 보조금, 인허가 등 부패 취약 분야 업무와 고충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들이 직무 수행 중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윤리적 문제와 법적 딜레마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패 방지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직원들의 청렴 이해도 향상을 위해 청탁금지법과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관련 법령 및 제도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북지역본부와 상주후원회는 2024년 초록우산 상주 산타 원정대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행사를 진행하면서 상주 지역 아동이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수 있도록 700만 원 상당의 크리스마스 선물 100세트를 전달했습니다. 2013년 12월에 창립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상주후원회는 지역 아동은 상주 시민이 돕자는 취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상주시민 1% 후원자 개발 캠페인 상주 산타 원정대, 횡단보도 옐로카페 설치, 자원봉사 등 지역 아동을 위해서 활발하게 활동 중입니다. 지난 3일 상주소방서는 소방서 지휘부와 직원, 구미제일교회 김경택 목사 부부, 장로, 권사 등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주시민의 행복한 삶과 소방대원의 안전 등을 기원하는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을 가졌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은 청사 전정에서 추운 날씨 속에서도 소방대원들의 훈훈한 마음이 청사를 넘어 상주시 전역으로 울려 퍼지는 뜻깊은 행사가 되었습니다. 이날 청사 앞에 점등된 크리스마스 트리는 다사다난했던 2024년을 돌아보며 상주시의 행복과 안전을 기원하며 상주소방서가 안전문화의 통로가 되고자 12월 3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한 달 동안 전멸 없이 점등할 예정입니다. 상주시는 12월 3일부터 20일까지 상주시청 아동보호상담실에서 총 4회에 걸쳐 상주시 1인 가구 생활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상주시 1인 가구 생활지원 프로그램은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낮추고 사회 관계망을 형성하기 위해 실시하게 되는데 대상자 선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과 행복기동대의 추천 그리고 본인 신청에 의해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총 4회기에 걸쳐 실시되며 꽃꽂이와 테라리움 만들기, 샌드위치 만들기, 케이크 만들기 등 1인 가구가 선호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사회 관계망을 형성하게 됩니다. 상주시에서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위험 가구 발굴 지원을 위해서 이번 프로그램 외에도 1인 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 읍면동 행복기동대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상주시립도서관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주관하고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시행하는 2024년 독서 보조기기 지원 사업에 선정돼 보조기구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2024년 독서 보조기기 지원 사업은 정보 접근에 필요한 독서 보조기기 지원을 통해 도서관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7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았습니다.
상주시는 이번 지원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독서 확대기, 화면 낭독 소프트웨어, 공공이용 보청기, 점자 프린터 등 800만 원 상당의 독서 보조기기를 지원받게 됐으며 열람실 내에 비치를 완료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보유한 노약자용 휠체어 및 탁상용 독서 확대기를 비롯해 장애인의 유형과 특성에 따른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통합 장애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4일 사단법인 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 상주시지회는 2024년 시각장애인연합회 상주지회 송년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여러 내빈과 장애인 가족, 후원자, 자원봉사자 등 시민 1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로 시장 표창패를 수여받은 김영현 자원봉사자, 지회장 표창에는 곽일영 모범회원, 최정수 최우수 활동지원사, 배윤자 박미숙 우수활동지원사를 축하하고 한울회 류용훈 회장은 100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4일 상주시는 경산시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경상북도 새마을 지도자 대회에서 2024년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시군 종합평가 우수를 수상했습니다. 새마을운동 시군 종합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새마을운동 사업 실적 및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시군을 선정합니다. 새마을 업무 추진 및 지원체계 구축, 새마을 사업 추진 활동, 특수시책 및 우수 사례 발굴 등 3개 분야 11개 항목 23개 지표에 대한 1차 실적 평가 후 2차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순위가 결정됐습니다. 상주시는 낙동강 및 색강 살리기 생명운동과 새마을 산지 정화활동 줍깅데이, 재활용품 모으기 경진대회 개최 등 새마을 환경 살리기에 전념을 다했으며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등 새마을 사업 추진 전반적인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상주시 학부모회장협의회에서는 상주시 초중고등학교와 상위학교 학부모회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상주시 학부모회장협의회 학부모 역량 강화 교육 및 체험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상주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박영숙 강사의 청소년 권리의 이해와 인권 감수성에 대한 강의에 이어서 학부모회 주도로 우리 집 명품 향기, 엄마 손 향초 만들기 등의 체험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2024년 상주시 학부모회장협의회 고숙희 회장은 청소년 권리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가 자녀에게 존중받는 부모가 되기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기에 이를 가정과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학부모회에서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주 상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장나라의 겨울일기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손샛별이었습니다. 한 주간도 함께해 주시는 상주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